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 사람 모르는데요. 왜 자꾸 따라오세요? 고등학생 민준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학교 앞 인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멈춰 섰어요. 시멘트가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아빠야. 하지만 민준이는 친구들과 함께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타며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차가 멀어져 가는 걸 바라보는 남성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이 남성은 김철수 씨 52살입니다. 20회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그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한 아들 민준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들은 아버지를 모른다고 했을까요? 사실 이 부자 사이에는 서로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명문고 3학년 전교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모두 의사, 변호사, 사업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늘 걱정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아버지를 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는 법이죠.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24시간 전, 서울의 한 명문 사립고등학교. 민준이는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해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어요. 전교 2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등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바심이 났습니다. 야, 민준아, 벌써 와 있었네. 재벌 3세인 현우가 명품 가방을 메고 나타났어요. 뒤이어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내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던데. 민준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사업하셔. 어떤 사업? 우리 아버지가 관심 있어 하시는데. 민준이는 애매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어요. 그보다 오늘 모의고사 준비는 다 했어. 사실 민준이의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점심시간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다들 해외 대학 지원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하버드에 인맥이 있다고 하시는데. 민준이는 그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그런 민준이를 바라보는 현우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의심스럽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방과 후 민준이의 핸드폰에 아버지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아들아, 오늘 조금 일찍 끝났다. 학교 앞에서 만날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어. 민준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가는 길에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앞 오후 5시 반. 현우의 아버지가 운전기사와 함께 고급 외제차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민준아, 우리 차 타고 가자. 아버지가 내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셔. 민준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우리 아빠는 오늘 바빠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낡은 작업복에 노란 안전모를 든 김철수 씨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한 흔적이 역력했죠. 김철수 씨는 아들을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아.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철수 씨에게 향했습니다. 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분이 누구야? 민준이는 아버지와 친구들 사이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김철수 씨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아빠야. 오늘 일찍 끝나서 널 보러 왔어. 순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친구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특히 현우의 놀란 듯한 표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 모르는데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자꾸 따라오세요? 김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친구들과 함께 차에 올라탔고 김철수 씨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봐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현우가 중얼거렸어요. 저 아저씨,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 씨는 집 앞 계단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거기 앉아 있어요? 민준이는 친구들하고 공부한다고 늦는다네. 김철수 씨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못했어요. 거울 앞에 선 김철수 씨. 거칠어진 손, 깊어진 주름, 작업복에 밴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문득 민준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아빠는 정말 힘이 센 것 같아.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때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었는데요. 언제부터 자신이 아들에게 부담이 되었을까 생각했습니다. 한편 민준이는 자신의 방에서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에서는 오늘 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있었습니다. 현우 민준이 아까 그 아저씨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친구들 뭔가 이상했는데. 민준이 표정이 좀 그랬잖아. 민준이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왜 하필 그때 나타나셨을까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밤늦게 아버지가 조용히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준이는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아들과 마주치기가 어색했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민준이 요즘 어때? 대학 준비 잘 되고 있고. 김철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글쎄, 요즘 바빠 보여. 사실 어제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동료가 말했어요. 너 정말 자랑스럽겠다. 건설판에서 일하면서 아들을 서울대까지 보내다니. 고마운 말이었지만 김철수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혹시 내가 민준이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같은 시각 학교에서 민준이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어제와 달랐어요. 특히 현우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현우가 다가왔어요. 민준아, 어제 그 아저씨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네. 왜요? 아니야, 그냥. 너한테 이름 부르는 게 이상해서. 민준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현우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민준이는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어제 아버지의 상처받은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방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건설 현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보일까봐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쳤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궁금했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 오후, 김철수 씨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비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준이와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거든요. 동료가 말을 걸었어요. 철수야,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괜찮아? 아, 그냥 좀 피곤해서. 김철수 씨는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쯤 현장 근처로 1학년 학생 서준이가 학원에 가기 위해 지나가고 있었어요. 서준이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끼쿵. 크레인에서 철근 묶음이 풀어져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철수 씨가 상황을 파악했어요. 위험해. 하지만 서준이는 이어폰 때문에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안전모도 벗어던지고 달려들었습니다. 서준이를 밀쳐내는 순간 철근 묶음이 김철수 씨를 덮쳤어요. 쿵.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철수야. 119 불러. 빨리. 서준이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구해준 아저씨를 봤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김철수 씨는 의식이 흐릿해졌지만 중얼거렸습니다. 학생은 다치지 않았나?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어요. 그 사이 김철수 씨는 계속 서준이 걱정만 했습니다. 현장의 CCTV가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민준이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어요.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시간 교실에 들어온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이들아, 어제 우리 학교 근처에서 사고가 있었어. 1학년 서준이를 구하려다가 다치신 분이 계셔. 민준이는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왔는데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 자신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학생만 구하려고 하셨다고 해. 그때 한 친구가 핸드폰으로 뉴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야, 이거 봐. CCTV에 다 찍혔네. 영상 속에서 작업복을 입은 남성이 학생을 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무심코 봤지만 곧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남성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거든요. 친구들도 하나둘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현우가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야, 민준아. 이 아저씨 어제 너한테. 민준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교실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복도를 달리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준이. 응급실 앞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셨어요? 어머니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잘 됐다고 하시는데 뇌진탕이 심해서 깨어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셔. 민준이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흘 후 김철수 씨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아빠, 깨어나셨어요? 김철수 씨는 아들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아, 와줘서 고마워. 아빠, 제가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뭘 죄송하다는 거야? 저 그때 아버지 모른다고. 김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이해해. 내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을 거야. 아니에요. 창피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저였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서준이와 그의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서준이가 김철수 씨 앞으로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다치셨는데. 서준이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뒤이어 현우를 비롯한 민준이의 친구들도 나타났어요. 현우가 민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어.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이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저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김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달 후 졸업식 날, 민준이가 우등상을 받으며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객석에서 김철수 씨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